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파키스탄이 양측 간 중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최신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사 화물선 피격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14일에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논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통령 경호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최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 이란의 제안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란 측 이른바 대표들의 답변을 읽었다면서 그 답변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1일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분쟁 종식과 미국의 항만 봉쇄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만과 석유 터미널을 봉쇄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처가 이란이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합의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국제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고 말을 듣지 않고 통과하려는 선박을 폭파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국제법은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이란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대상이었던 아랍에미리트는 10일 자국 방공체계가 이란에서 발사된 2차례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사 HMM이 운영하는 화물선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관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위 실장은 이어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두바이 항구에서 선체 손상에 대한 초기 감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기관실에 화재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나무호가 당시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적용 중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당화될 수 없는 상선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피격 당시 상황과 관련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해수면보다 1에서 1.5m 상단 부문에 선박 파손이 있었다는 점과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하면 기뢰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정확한 공격 주체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 X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12일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내의 총리,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을 비롯한 정부 민간 부문 대표들과 미일 경제 관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허리퐁 중국 부총리와 회동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과 허리퐁 부총리 간 서울 회동은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 앞선 마지막 고위급 사전 협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경제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일련의 회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최근 헌법을 통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대화를 통해 관여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했으며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헌법 89조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헌법에 못 박았으며 핵 보유국 주장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되고 국가 수반으로 정의되는 등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불변성을 다시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 미화 약 14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딥페이크 위장 취업, 스마트폰 원격 초기화 등 전례 없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0일 발간한 2025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방위산업과 정보기술 분야 기술을 집중적으로 탈취하는 한편 피싱과 악성 코드를 악용해 가상자산 지갑에서 자금을 빼낸 뒤 12,000개가 넘는 계좌 주소를 동원해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2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 방식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북한 해커들은 카카오 보안 파일이나 문서 열람 앱처럼 보이는 악성 앱을 공식 앱스토어와 이메일을 통해서 유포했으며 국내 문서관리 솔루션 3종의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계정을 생성한 뒤 최소 700건에서 최대 260만 건의 민간 자료를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은 IT 유지보수 업체로 위장해 기반시설 전산망에 침투, 20대 이상의 서버를 점거하고 핵심 자료를 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신종 수법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위장 취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 클라우드의 제이미 콜리어 수석 위협정보 고문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킹 조직의 급격한 전술 변화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And that ability every
18개월마다 플레이북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능력 덕분에 북한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바이오 분야도 북한의 새로운 해킹 표적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를 목표로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언한 뒤 한국의 의료 바이오 분야를 겨냥한 해킹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